이번 시간은 255페이지 11번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인데요. 우리가 FAT 1급에서는 불공제 매입세액이 나오면 하나 나올 수가 있죠. 54 불공 하나. 그 세금기산서 거래 하나가 나오는데요. TAT에서는 불공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세트로 나옵니다. 두세 개. 근데 그 중에는 뭐 안분계산이나 정산이나 재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분이나 정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고 재계산은 또 공통매입세액 안에서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는 건물은 10년, 건물 외의 자산은 2년에 걸쳐서 재계산 5% 이상 면세 비율의 변동이 일어나면 재계산을 한다. 앞에 이론 정리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 문제에 포함해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 지식을 읽어볼게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하는 사유별로 구분하여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핵심이 이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불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그거예요. 자,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걸 보면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이런 것들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을 했거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이나 유지 임차 관련되었거나 접대비 관련이거나 면세 사업과 관련되었거나 토지 관련되었거나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했거나 금, 구리, 스크랩 거래 계좌를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이다. 금, 구리 거래의 경우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금이나 구리 거래 계좌에 대한 문제를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의 사유는 제외하고 나머지 요 사유들 내에서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안분계산은 애정신고 때 하는 것이고, 애정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분을 3개월치의 과세 표준을 가지고 안분을 합니다. 애정이라는 건 1기면은 1월부터 3월이요. 2기면은 7월부터 9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분 계산하는 데이터가 공통매입세액을 매출액 을 가지고 안분을 한단 말이죠. 총 매출액분의 면세 매출액. 그래서 3개월치를 가지고 문제를 냈으면 안분 계산 문제를 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게 되지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이거나 과세 사업인지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법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안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우리 이론 때 배운 과세 표준으로 비율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정산, 안분정산을 줄여서 그냥 정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언제 하느냐? 확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애정 때 안분 신고를 한 것은 확정 때 정산을 또 한 번 합니다. 정산을. 자, 공통매입세액은 1기 또는 2기 과세기간별로 안분 계산하여야 하므로 애정신고 시 안분 계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시 애정신고 때 안분한 것과 또 확정신고 때 우리가 안분 계산해야 되는 거 이걸 전부 합쳐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애정신고 시에는 공통매입세액이 있었으나 확정신고 시에 공통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애정시 적용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을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애정 때 공통매입세액이 있었고 확정 때는 그런 공통매입세액 거래가 없었어요. 그러면 확정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예, 지금 이 말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왜 해야 돼요? 애정 때는 3개월치만 가지고 그 면세 비율을 계산했는데 확정 때는 6개월치를 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자, 공통매입세액이 애정 때도 있었고 확정 때도 있었어요. 그럼 애정 때 안분 계산 신고한 거 플러스 확정 때 또 공통매입세액 발생한 거 이걸 더해서 같이 정산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계산이라는 거 나오죠. 재계산.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재계산도 확정 때만 합니다. 애정 때는 재계산은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확정 신고 기간으로 문제가 나올 때 정산이 나오거나 재계산이 나와요. 자, 재계산은 고정자산의 경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고정자산. 취득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사용될 것이므로 취득 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안분하면 부당하거나 납세자에게 불리한 매입세 공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취득 시점에서 안분한 걸로 끝내버리면 매입자가 불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매입자가 또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불리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면세 비율이라는 게 변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과세, 면세, 공통 사용,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취득일 이후 과세기간의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감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납부하거나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재계산 제도입니다. 자, 이 긴 설명이 뭐냐면은 이 고정자산이라는 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 시점의 면세 비율을 가지고 불공제 금액을 딱 정해버리면 취득 이후에 사용할 때 면세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공제받아야 될 매입세액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매입자에게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용해 준다 이거예요. 적용해 주겠다. 그런 제도가 재계산이다 이거. 자, 재계산의 조건은요. 안분 계산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이 적용된 고정자산에 대한 거고 두 번째 면세 비율이 과세 기간의 5% 이상, 그러니까 추후라는 건 전 과세 기간과 이번 과세 기간이에요. 1기다, 1기와 2기 이렇게 비교합니다. 1기와 2기를 비교했을 때 5% 이상 증가했거나 감소했을 때만 재계산을 합니다.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이어야 합니다. 예, 감가상각 자산만 재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 해당이 되는 거.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문제로 낼 거고요. 계산식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다 계산을 해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건물은 1과세기간당 5%라고 입력을 해야 되고 경감률이에요. 경감률 5%. 기타 감가상각 자산을 입력할 때는 25%라고 입력을 해줘야 돼요. 25%요 두 개의 경감률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공제 관련 매입세액이 이와 같이 재계산이나 정산이나 또 안분계산이나 이런 것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FAT 1급에서의 불공 유형하고는 문제가 수준이 다르죠.
자, 54 불공 매입 유형 거 그러면은 어떻게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냈는지 한번 수행 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공통 매입세액도 여기에 들어 있군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네. 자, 자료 1번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마트에서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랬어요. 자,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니까 접대비 내용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불공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자, 강남마트하고 거래 날짜는 8월 11일이니까 8월 11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54 불공이 됩니다. 54 불공 매입. 자, 불공제 사유 FAT 1급에서 많이 나왔던 여기 9번에 있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이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클릭해 주시고 선택. 네, 품명에는 선물 세트 입력합시다. 공급가액에는 300만 원 입력하셔야 돼요. 3 플러스. 자, 거래처 코드가 강남마트가 되겠죠? 강남마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전자세금에는 1번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전자세금 계산서 하단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결제 내역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선물 세트를 외상으로 샀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외상 분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혼합으로 분개를 해줘야 되죠. 3번 혼합. 자, 원재료를 접대비로 먼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아니죠. 차변의 계정 코드는 접대비입니다. 800번대. 왜 800번대냐 하면은 매출 거래처 선물이 나서 그래요. 혹시라도 매입 거래처 선물로 살짝 문제를 바꿔서 내면은 500번대 접대비가 돼야 됩니다. 매입 거래처. 매입 거래처는 원재료하고 관련된 거래처니까 그건 제조원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 거래처다. 그래서 800번대. 자, 그 다음에 엔터 쳐가지고 두 번째 줄에 대변에 이것을 외상으로 선물 세트를 샀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253번 미지급금 330만 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 거래처가 강남마트로 뜨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54 불공 유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되는 게 아니라 접대비에 포함됐죠. 30만 원 세금이 접대비로 같이 비용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은 비용 처리가 안 되죠.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처리하고 있죠. 자, 이런 종류의 문제는 FAT 1급에서도 나오는 그런 54 불공 유형이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2번. 항공자동차 정비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짜리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 자동차 수리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타이어 교체는 수익적 지출이다. 즉 비용 처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익적 지출이다라는 말은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차량을 수리하고 비용 처리할 때 쓰는 개념 과목이 있죠? 차량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차량 유지비입니다만은 이 차량 유지비 관련된 매입세액 이 15만 원은 공제가 안 되는 건이에요. 선시시 초과 승용차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건이 바로 54 불공이 되겠습니다. 자, 8월 12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8월 12일
이건 유형이 54 불공. 예, 이번에 불공개 사유는 번호로 3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 임차 관련 메일 선택해 주시고 분명히는 타이어 교체. 그리고 공급가액에는 150만. 그리고 거래처 코드에는 한공 자동차 정비 주식회사.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1번 전자입력. 자, 세금계산서 아래를 보니 결제관계를 자료에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외상으로 고쳤네요. 그러면 이것도 혼합분계합니다. 3번 혼합. 원재료를 차량 유지비로 800번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왜 800번대냐? 관리부차입니다. 만약에 생산부차다 했을 때는 500번대. TAT 2급에서는 이 부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관리부 하면은 판매관리비 800번대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상이니까 두 번째 줄에 대변의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165만 원 탭키. 미지급금 거래처는 한공자동차 정비. 자, 여기에서도 불공유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가세 15만 원이 어떻게 됐어요? 차량 유지비에 포함됐죠? 15만 원이. 타이어가 150에다가 부가세 15만 원까지 차량 유지비가 됐습니다. 불공이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2번은 뭐 공통 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분명히 공제받지 못하는 그냥 공제를 전체 못 받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불공으로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료 3을 보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새로운 TAT 2급에서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 대신으로부터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같이 쓴다는데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한다 이 말씀이다. 이게 이제 예정때 같으면 안분 계산해야 되고 확정때 같으면 정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 그 작성 거래 날짜가 8월 달이다. 8월 달. 8월이라면 7, 8, 9에 해당이 되죠. 이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안분계산 문제다. 안분계산 문제. 그래서 그 3번의 설명과 4번의 설명을 같이 읽고 3번과 4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은 공통매입 안분계산 자료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고 회계처리도 하셔라. 그러면서 공급가액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 3개월치를 주죠. 안분 때는 3개월치를 가지고 안분을 합니다. 매출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가지고 안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가 5억이에요. 7월부터 3월까지 우리 회사는 5억 원어치 매출을 일으켰고요. 그 중에 면세, 계산서 발급한 게 2억 원이에요. 그래서 면세 비율이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40%가 면세, 60%가 과세예요. 자, 주의. 입력되어 있는 매출 데이터는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로 안분 계산을 하기로 한다. 이제 우리가 전표가 다 입력되어 있는데 요게 딱 그게 주어진 자료하고 실제 입력된 전표하고 똑같이 5억 분의 2억이 딱 맞으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혹시 입력된 자료가 엉뚱한 게 불러오면 이걸로 고치라 이런 얘기예요.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안분 계산해라 하는 것은 이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전자부품 요 100만 원 세 1000만 원어치 사 가지고 100만 원이 이게 지금 공통 매입세액인데 이대로 보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면 이 중에 5분의 2 40% 그러니까 100만 원에 40%니까 40만 원이죠. 40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60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는 때 우리가 그러면 요 세금 계산서를 입력할 때 연할자의 유형을 어떻게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느냐? 유형.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유형을 54 불공으로 해서 나중에 정리하는 방법과 유형을 51 아예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받는 것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안분 계산해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 그래서 시험에서는 54로 하라든가 51로 하라든가 문제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험이라면은 지금 이 시험지의 맵 앞부분에서 우리가 불공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연습하자는 거잖아요. 예,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에 대한 것을 1, 2, 3으로 연습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라면 이거는 54로 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명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예. 이렇게 안분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요. 이렇게 안분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 전표는 불공으로 입력을 해라든가 아니면 과세 51번 과세 매입으로 처리하라든가 아예 딱 찍어줘요. 그럼 그대로 하고 나중에 안분 계산은 그 별도로 지시대로 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이걸로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54로. 자, 그래서 이 전표는 불공으로 입력한 다음에 요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 가지고 이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 가지고 회계 처리까지. 회계 처리.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회계 처리는 왜 하는 걸까요? 자, 회계 처리를 왜 일반 전표에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불공으로 입력할 거란 말이에요. 이 전표를. 그러면 요 매입세액이 전부 다 원재료로 다 들어가겠죠. 원재료로. 근데 여기서 60만 원은 뭐예요? 60%는 과세분이니까 60만 원은 공제를 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불공으로 다 되어 있는 원재료에서 빼가지고 60만 원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시켜야 되겠죠? 그 60만 원의 원재료를 차감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따로 회계 처리를 따로 해줘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예. 어렵지는 않은데 이걸 여러분이 챙길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슬쩍 문제를 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번호를 붙여가면서 수행 1, 수행 2, 3, 4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면서 무엇을 하시오 무엇을 하시오 굉장히 명쾌하게 우리가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따박따박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약간 우리가 처음 이걸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약간 뭘 하라는 건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메인 매출 준표에 입력하고 나중에 안분 계산한 다음에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한다.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걸 54 불공으로 하게 되면은 요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라 이게 전자 부품이니까 전부 원재료로 포함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봤을 때 5분의 3은 과세분이란 말이에요. 매출 공급가액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에 5분의 3이면 그게 60%니까 여기가 60만 원. 공제 못 받는 건 40만 원. 공제 못 받는 40만 원은 원재료에 포함되는 게 맞겠지만은 이 6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빠져나와야죠. 그거를 일반 전표에서 해준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매입세 아니요 매입 매출 전표에 가셔가지고
날짜가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 유형을 54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공제 사유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이다라는 사유가 있어요. 5번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분이다. 이 사유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 그리고 품명에다가 전자부품. 수량평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는 1,000만 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공급자죠. 대신. 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은 거죠. 1번. 예, 이것도 원재료죠. 이거는 이제 외상으로 샀다고 돼 있죠. 밑에 그 외상 미수금에 들어 있잖아요. 이건 부품, 즉 원재료니까 2번 외상분계가 맞아요. 2번.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 1,100만 원 부채 증가하고 차변의 원재료 1,100만 원.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 부가세 100만 원이 전부 다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들어갔다. 이유는 불공이니까. 원래 불공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앞에서 자료 1과 자료 2 입력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세금이 부가세로 아니죠. 부가세가 전부 하나는 접대비에 포함되고 하나는 뭐였나요? 차량 유지비에 포함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재료도 이 불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포함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밑에 자료를 보고 안분계산 데이터를 봤을 때 5분의 3은 과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5분의 3에 해당되는 60만 원을 조금 있다가 이 원재료에서 차감해 줄 거예요. 60만 원. 그걸 기억해 주셔요. 자, 일단 매입매수연표는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지시가 뭐냐면은 회계 메뉴에 가서 안분 계산을 하라 하는 것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서 여기서 안분 계산, 정산, 재계산을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 내역 딱 클릭합니다. 매입세 불공제 내역. 시험에서는 시험에서는 안분이든 정산이든 재계산이든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서 하시오라고 딱 찍어주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해야 되지? 이런 것을 뭐 잊어버렸다고 시험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하라고 딱 알려줍니다. 자, 기간을 입력해 보세요. 지금 이게 7월부터 9월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표 지금 불공으로 3건 입력했죠. 이 3건이 여기 다 반영됐어요. 자, 비영업용 승용차 아까 타이어 교체한 거 150에 15만 원. 그 다음에 아까 그 선물 세트였나요? 접대비 관련된 거 300만 원에 3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아까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한 거 원재료 그 공통매입세액 100만 원 있었죠? 이게 3,426원으로 안분 계산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40만 원이잖아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그러면 왜 이렇게 3,400원인가 이걸로 계산됐느냐? 지금 매출액이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에 들어있는 매출액이 여기서 제시한 우리 교재에서 258페이지에서 자료 1로 제시한 그 매출액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어디서 맞추느냐? 여기. 자, 3번으로 가세요. 안분계산 탭으로 갑니다. 안분계산. 그래서 불공으로 입력하면서 불공제 사유를 안분계산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 3번이 자동으로 작성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안분계산 문제를 51번 과세 유형으로 입력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작성되느냐? 안 돼. 작성 안 돼요. 하나하나 다 수동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예. 그런 문제도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해볼 거고 오늘은 자동으로 작성되는 불공으로 입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그대로 두면 돼요. 여기까지는. 자, 무슨 말이냐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원재료의 공급가액은 1,000만 원이었어요. 공통 매입의 공급가액이. 그리고 부가세가 100만 원이었죠. 이거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12번. 이게 지금 2억 4,800, 7만 8천 원인데 이게 무슨 항목이냐면 총 공급가액이에요. 요 예정 7월부터 9월에 총 공급가액이 지금 전표 입력된 걸로 따지면은 2억 4,800, 7만 8천 원이에요. 이 시스템에 실제로 입력된 것이. 예. 실제 입력된 게 맞는 걸로 실제 여러분 회사에서 업무할 때는 이 비율로 해야 맞죠. 여러분이 전표 다 입력해야 되니까. 근데 시험 볼 때는 주어진 데이터로 맞춰서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총 공급가액에다가요. 5억이라고 입력해야 돼요. 500 플러스 이걸 강제로 고쳐주는 거죠. 실제 전표 입력된 걸 무시하고 시험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이 뭐예요? 면세 공급가액 등. 거기 표에 면세분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2억 원을 여기다 입력. 200 플러스. 자, 이렇게 입력하니까 불공제 매입세액이 40만 원 나오잖아요. 40만 원. 예, 제가 아까 미리 계산을 하고 왔죠. 5분의 2, 5분의 2 40%, 100만 원에 40%니까 40만 원. 그 다음에 과세분 5분의 3, 5분의 3은 60%. 그래서 60만 원. 예, 그렇게 나올 걸로 다 예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분하고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아까 그 숫자가 바뀌어져 있어요. 예, 여기가 아까 2천 얼마였는데 지금은 40만 원. 그래서 이번 이게 지금 끝이라면은 7월부터 9월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요건으로 15만 원, 요건으로 30만 원, 그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건으로 40만 원. 요 세 건을 더해서 합계 85만 원. 총계, 총계가 이번 과세 기간에 불공 매입세액으로 반영될 금액은 85만 원이다라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분계산 결과도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이 자리로 넘어오게 돼 있고 만약에 정산을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산 내역으로 넘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재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재계산 내역으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에 있는 것과 안분, 정산, 재계산이 합쳐져서 밑에 총계가 나오는 거예요. 각각 계산을 할 때는 안분은 여기, 정산은 여기, 또 재계산은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안분 계산 문제니까 여기서만 작성을 하고 일로 넘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FAT 1급의 출제 범위는 이것만 해당돼요. 여기에 관련된 거. 그래서 여기에서만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근데 TAT는 여기에서도 해당되는 문제를 섞어내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불공제 매입에 관한 문제를 냈다 그러면 안분이 들어가거나 정산이 들어가거나 재계산이 하나씩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맞췄다 그러면 이건 저장 단추가 있는 서식이잖아요. 그러면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이걸 불러내 가지고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자, 이렇게 자료 1번을 보고서 우리가 공급가액에 따른 안분 계산을 마쳤단 말이에요. 5분의 2로. 이것이 40만 원이라는 걸 알아냈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는 것이 부가가치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80만 원으로 잘 반영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계처리. 자, 회계처리 얼마 해야 돼요? 60만 원 해야 돼요. 왜 60만 원 하느냐? 아까도 여러분이 매입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말했습니다만은 원재료에 지금 1,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원재료에. 그런데 60만 원은 공제 받아야 될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 60만 원을 빼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일반 전표로 가야 됩니다. 일반 전표.
일반 전표의 날짜는 며칠로 해야 되느냐?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이런 건 정리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면 이제 이게 7월부터 9월까지의 안분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30일로 하는 거예요.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 9월 30일로.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8번 적여 넣어줄까요? 네. 안분 계산해서 정리하는 걸로. 금액은 60만 원. 대변의 원재료에서 빼야죠. 원재료. 153 원재료. 네, 엔터로 위에 거 적요를 그대로 복사하고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60만 원. 여기 원재료에서도 말입니다. 원재료, 이 자산이 재고 자산을 대변으로 적을 때 이 타계정 대체 거래가 아니냐 하고 여러분 8번 적유 여기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8번 적유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안 넣어도 됩니다. 왜냐? 원재료를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 부가세 대급금 자산. 자산에서 자산으로 바꿨죠? 손익계산서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원가 계산에도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타계정 대체 코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고자산 대변, 원재료, 상품 또는 제품 대변에 기입할 때 8번 적유를 꼭 넣어야 되는 경우는 차변 계정이 비용일 때예요. 접대비, 뭐 기부금, 복리후생비 이런 비용 처리할 때 그때는 8번 적유 코드를 꼭 넣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여러 가지를 했죠. 그러면 한번 풀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한 거하고 우리 한 거를 생각하면서 풀이를 한번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8월 11일 선물 세트는 54 불공으로 했고 혼합분계해서 미지급금 처리했죠. 접대비로 하고. 그 다음에 8월 12일 거 54번 불공으로 하고 혼합분계하면서 차량 유지비 처리했고 미지급금 처리했죠. 타이어 교체한 거. 그 다음에 방금 한 것이 8월 13일 54 불공으로 하고 불공제 사유에서는 5번 안분 계산분으로 했죠. 그리고 외상분계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1100 대변의 외상매입금 1100.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니까 전부 다 매입세금계산서에 이 3건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우리가 가가지고 조금 전에 방금 한 거 여기 가서 안분 계산을 이렇게 입력했죠. 5억 원, 2억 원 입력하면 여기 40만 원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탭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가면 여기에 40만 원이 들어와서 밑에 합계가 85만 원으로 요 위에 있는 45만 원과 여기 있는 40만 원 더해서 85만 원이 부가세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표에 일반 전표에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게 있었죠. 과세기간 종료일 9월 30일 날짜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6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원재료 60만 원 자산 감소. 왜 60만 원이었죠? 아까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이 4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60만 원만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는 이제 가보게 되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이와 같이 85만 원. 이거에 더블 클릭을 해서 명세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5만 원에다가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이 40만 원 해서 85만 원 이렇게 명세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가 가치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명세를 보면 이와 같이 나누어져 있다. 우리가 부가가치 신고서에 보는 요령은 FAT 1급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 뭐 들어가서 뭐 확인을 같이 안 해보셔도 여러분이 이게 무슨 화면이구나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아까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린 이 공통 매입세액의 회계 처리 방법이 불공으로 입력해서 처리하는 방법과 과세 매입으로 입력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그때그때 옵션이에요. 불공으로 해라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이 전표는 과세 매입으로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할 것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건을 이렇게 했다고 볼까요? 그럼 분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원재료 1,000만 원에 부가세 대금금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이 중에 지금 40만 원이 더 많이 부가세 대금금으로 포함된 거거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안분 계산해서 40만 원이니까. 그래서 9월 30일 날 그때 전표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차변의 원재료에다가 이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40만 원 자산 증가시키시고 부가세 대금금 100만 원을 60만 원으로 바꾸려면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대금금 40만 원.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으로 이제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건을 입력했다면 이런 스토리로 정리가 돼야 되고 지금 우리는 요 스토리로 한 거예요. 요 스토리.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요 스토리. 그래서 그때그때 시험에 따라서 54 불공으로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51번으로 하고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한 번만 해봐 가지고는 예, 잘 그림이 안 그려질 수는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걸 한번 해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정산이 됐던 안분이 됐던 이게 정리하는 방법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아니면 유형별 여기에는 유형별 연습 문제는 없죠.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이런 문제를 또 만날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해보면 이제 자리를 잡을 거고. 자, 261페이지에 12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